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나코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저는 특별히 저의 신상엔 별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찾아뵐 일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별 특별한 일이 없었어서 하지만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 재미난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물론 제목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이번 6월 3일 날 있었던 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 사무원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 후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명확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이제 공공기관 쪽 이제 회사라서 주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이 선거에서의 투표 사무원, 혹은 선거 투표 이후에 이제 개표할 때 이제 개표 사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이런 걸 조사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맞을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였죠. 지원을 해서 이제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걸 이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게 됐느냐? 이제 그 전까지는 이 투표라는 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권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죠, 이 투표 선거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뭐 빠짐없이 저의 권리를 행사를 해왔던 것 같고, 하지만 늘 그 투표 유권자로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만 했지, 실제로 그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의 그 과정을 이제 직접 체험해보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생각도 뭐 평소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번 선거가 워낙 그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내란 세력의 척결, 그런 것에 대한, 또 민주 정권에 대한 회복,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 이런 것에 대한 열망이 큰 선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미가 깊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 선거의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번 이 12.3 내란 사태를 통해서 조금 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을 좀 하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망을 받아요. 그래서 보통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동료분들도, 이 지원을 하신 분들은 무슨 구의 어떤 이제 동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1지망, 2지망을 쓰거든요. 당연히도
이제 집 가까운 데를 쓰겠죠.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으로. 근데 저는 그 1지망, 2지망을 썼는데 1지망은 제가 살고 있는 동, 2지망은 바로 옆 동 이렇게 썼는데 둘 다 되지 못했고 제 옆 동이긴 한데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옆 동네는 아닌 조금 떨어져 있는 옆 동네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고 아마 대부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청소년이 아닌 투표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있으신 성인분들이실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5시까지 이제 거기 이제 배정받은 그 동네 투표소에 가야 됐었고 그랬죠. 그래서 한 8시 반까지 이제 8시 투표 끝나고 한 30분 정도 뒷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되게 난감했던 게 오전 5시까지 해당 장소에 가려면 한 4시에 일어나서 한 4시 반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5시까지 가야 되니까 그 전에 나가야 됐었는데 일단은 그 시간에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거나 개인 차가 있으면 개인 차를 몰고 가거나 그랬어야 됐었죠. 그래서 그 제가 배정받은 그 해당 그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오셔서 차를 가지고 올 거냐, 개인 차를. 그래서 차량 번호를 등록을 하면 이제 제가 이제 갔던 투표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량 번호를 얘기하면 등록을 해주겠다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특성상 이제 차를 빼서 갔다가 저녁 8시 넘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저희 집 아파트 단지에 차를 댈 곳이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차를 가져가지 않고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서울의 공영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가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길래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괜찮겠냐? 근데 저는 이제 쉽게 생각을 했죠. 뭐 아침에 새벽에 뭐 사람도 없고 아침에 그 정도는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당일날 아침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후회를 했습니다. 뭐를 후회했냐? 힘들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아침에 시원하지가 않고 굉장히 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0분 동안 차를 몰고 가는데 20분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정말 습해서 땀을 엄청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투표장에 도착해서 쾌적한 상태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머리가 땀에 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차 몰고 오셔가지고 뽀송뽀송하게 오셨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후회를 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게 사무원으로 이제 또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냥 차를 몰고 가거나 택시를 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4시에 기상을 해서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씻고 4시 반쯤에 이제 따릉이를 타고 이제 투표소까지 갔죠. 가서 뭐 인사하고 보니까 저처럼 이제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그런 곳곳에 여러 어떤 공공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센터에서 나오신 이 투표를 이제 주관한다기보다 이 투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실 이제 관리자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다음에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시는 중년의 또 이제 그 지원자분들도 계셨고 참관인 분들도 계셨고 참관인은 제가 알기로는 각 정당에서 이렇게 뽑아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적이 있는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적이 없고 아마 당적이 없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을 아마 투표 사무원이나 개표 사무원으로 지원을 받아서 받을 겁니다. 예, 제가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무튼 그래서 꽤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 5시에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선서 같은 걸 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이제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거부터 되게 재밌었고 그런 새로운 것들을 좀 체험하고 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재밌어 하는 타입인데 다 같이 모여서 선서를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선서하는 모형으로 손을 들고 그 선서 낭독은 이제 한 분이 그냥 대독을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떤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뭐 그런 것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투표함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근데 투표함을 이제 닫습니다. 닫고 관장하시는 분이 봉인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보니까 쇠인지 플라스틱인지 막대가 있는데 그 뚜껑을 닫고 거기 구멍에 막대를 쭉 꽂아요. 그래서 열지 못하도록 막대가 쭉 들어가고 그 끝부분에 막대 부분에 또 하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꽂을 수 있는 끝부분이 이게 어떤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게 있어서 그걸 이제 끝부분에 이제 어떤 그 둥근 형태의 그걸 이렇게 탁 꼽습니다. 꽂아가지고 뺄 수 없게 봉인을 하고 그 위에다가 봉인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를 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큰 스티커를 이렇게 투표함의 뚜껑부터 아래 이제 본체까지 크게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 스티커를 이제 조심해서 붙여야 되는데 이게 한번 붙였다가 실수해서 다시 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론 여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떼게 되면 이 스티커가 특수 제작된 스티커라서 떼면 이게 붙였다가 다시 뗐다라는 흔적이 거기에 이제 표시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심조심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이렇게 혹은 찢어질까봐 이제 그 진짜 딱 접착면에 완벽하게 딱 이게 여유 공간 없이 바짝 붙이질 않더라고요. 여유 있게 이렇게 싹 붙여가지고 어차피 그게 딱 떨어져도 표시가 나니까 표시가 되는 특수 스티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셨고 그렇게 한 이유는 보니까 투표함에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용지를 넣잖아요. 근데 이게 다 정말 이렇게 꼬깃꼬깃 이제 아주 이제 바짝 이렇게 접어서 넣는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행여나 이제 도장을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번질까봐 걱정이 되시니까 다들 이렇게 그냥 꼬깃꼬깃 접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약하게 접어서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어느 정도 투표함에 들어가면 그 투표 용지가 부피가 있기 때문에 안에 금방 이렇게 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걸 또 흔들어야 되거든요. 통째로 이렇게 투표함을 살살살 흔들어서 공간을 또 만들어주면 더 이제 용지가 더 들어갈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티커를 바짝 붙여 놓으면 이걸 흔들다가 그 스티커가 찢어지거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짝 공간을 좀 두고 이렇게 딱 붙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흔들 때도 스티커 있는 부분을 잡고 흔들면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스티커가 없는 그 스티커를 이제 양쪽에 이제 붙인단 말이죠. 두 군데 이렇게 투표함이 이제 사각형 모양이니까 그래서 마주보게 딱 붙이는데 그 붙이지 않은 또 마주보는 두 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삭삭삭삭 흔들어서 공간을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담당했던 거는 투표함에 앉아서 그걸 하는 일은 저는 하지 않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입구에서 안내하는 역할이랑 그다음에 들어오면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명단부 이제 임명부를 주는데 그 임명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이제 선거제 투표 이제 등재 번호가 있어요. 등재 번호를 확인해서 작은 이제 얇은 이제 종이 묶음을 이렇게 주는데 거기다가 성함이랑 등재 번호를 이렇게 써서 한 장씩 이제 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투표로 오신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선서를 하고 그 이제 그런 투표함의 그런 봉인하는 과정도 보고 이런 걸 하면서
그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야, 부정선거가 참 이런 걸 봐도 좀 하기 정말 불가능한 구조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참 참여하기 잘했다. 이걸 두 눈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상은 확인하기 쉽지 않잖아요. 투표하러 그냥 가서 모든 게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보고 이제 투표하고 도장 찍고 용지만 넣고 나오면 끝이었는데 지금껏 참여해서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어서 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고 6시에 오픈하는데 생각보다 다들 일찍 오시더라고요. 이제 본투표잖아요. 사전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인데 한 5시 한 30분? 5시 20분? 한 3, 40분 전에 오셔가지고 어떤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1번으로 입구에 이제 서 계셨고 놀랍게도 6시 전에 한 10분 조금 넘나? 가까이 미리 오셔서 줄을 쓰셨고 하지만 좀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님이 오셔서 그분이 양해를 구하고 1번으로 먼저 들어가셨고 근데 재밌었던 게 중간에 점심시간을 이제 1시간을 주는데 그때 이제 투표소에서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를 발견했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내가 1번으로 했다 되게 자랑을 하면서 다니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사전투표 못지않게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엄청 높았잖아요. 역대 최대였을 텐데 본투표도 아침 일찍 그렇게 와서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6시 땡 하니까 이제 입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오셔서 투표를 하러 이제 들어가셨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침 시간엔 여유 있을 줄 알았는데 6시 땡 치자마자 꾸준히 왔고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대는 제가 다른 저희 회사 동료분들 이제 투표 사무원 참여하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다들 이제 갔던 지역이 다르니까 이게 약간 복불복이더라고요.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갔던 곳은 한 오전 9시부터 한 11시, 12시? 한 2-3시간 되게 그때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아마도 아침에 이제 휴일이니까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다들 이제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우르르 이렇게 그 시간대 많이 모이시는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가장 많이 몰려서 힘이 들었고 그런데 그 시간 외에는 힘들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이 역대 1위였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다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렬할 수밖에 없었던 선거이기도 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쉼없이 계속 오셨어요. 예. 막 줄이 길고 많이 모였던 시간은 그 시간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줄까지는 아니더라도 쉼없이 계속 꾸준히 오셨어요. 심지어 투표 마감 시간이 8시 전 한 7시 반까지 계속 그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랬고 어떤 그런 투표 열기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그렇게 엄청 바빴을 때는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그때는 정말 약간 영혼이 나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이 막 동선이 꼬이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 다 이제 목소리로 얘기하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걸 했는데 오랜만에 목을 쓰니까 목이 금세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투표장이다 보니까 크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얘기를 하니까 몇 번이시냐, 등재번호 몇 번이세요 이렇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에 힘을 안 주고 목을 이렇게 푼 상태로 그 JYP 박진영의 공기반 소리반 약간 고창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얘기하면 목이 금방 쉬거든요. 오히려 목에 힘을 딱 주고 명확하게 발음할 때가 목이 덜 쉬는데 약간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1시간, 2시간 하면 금방 쉬거든요. 목소리가 막 쉬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힘든 시간이 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딱 거주하는 그 동은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이 근처 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어떻게 보면 또 같은 구의 구민들이죠. 아,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왜냐면 그 명단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직접 받아서 대조를 해보고 하면서 그분들의 면면을 보잖아요. 이분들이 나와 같이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분이구나. 특히나 그냥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같은 시민이구나라는 그런 어떤 느낌 이상으로 우리 동네 가까운데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이 지역 사회에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개념을 좀 더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사실은 가족이나 친구들 빼면 사실은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냥 타인이잖아요. 남이고 나랑 어떤 인연이 거의 이제 없는 사람들이죠. 뭘 어떻게 인연이 맺을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인연이 생길 사람들은 아니죠. 타자일 뿐인데 또 그런 개념이고, 하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나라에 같이 사는 국민이고 시민이지, 그냥 그런 어떤 관념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만 그 정도의 개념만 있었는데, 실제로 앉아서 한 분 한 분 이제 그 공간에 투표를 하러 오는 거죠. 오는 건데 그 동 안에 그 투표소에 할당된 그 분들이 한 5천 명 가까이 됐거든요. 물론 그 중에 사전 투표를 하셔서 그 명단에 있긴 하지만 그날 투표소에 오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분들의 면면을 보는데 뭔가 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것들이 실체화되는 어떤 그런 경험이랄까요? 그런 게 되게 뭔가 이게 참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뭔가 아무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명단을 확인하고 얼굴을 확인하고 그 정도가 전부인 시간이었지만 뭔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어떤 유대감이랄까, 연대감이랄까요? 이상하게 그런 게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이상하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저희 회사의 이제 다른 지역에 그 투표소 참가하셨던 분들은 소위 이제 진상인 분들도 많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소란을 피우셨던 분들도 있었고 이마를 짚는 그런 일들이 꽤 있으셨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약간 운이 좋게도 좀 그런 일이 없는 조용한 동네로 배정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꽤나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다. 꽤나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투표소에 선관위 직원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 분 얘기가 선관위란 기관이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오신 그 총괄 관리하시는 분께 여쭤봤거든요. 그 선관위 직원분이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관위 직원은 아니고 선관위가 이제 여기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센터에 이걸 이제 위임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다 이렇게 담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알게 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와서 상주에 있진 않구나. 그것도 알게 됐고 그죠. 그런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걸 했습니다. 그 8시가 투표 종료였잖아요. 8시 땅 치면 이제 문을 이제 닫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받지 못하게. 그 문을 닫는 걸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시계라는 네이비즘 들어가서 그 아주 정확한 그 디지털 시계를 확인하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하게 되어서 꽤나 영광이었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8시 될 그 시점에 이제 그 주민센터 관리자분께서 이제 저 근처에 이렇게 계셨는데 종이에 이제 대기 순번을 써놓은 종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쓸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무사히 8시에 누가 이제 급하게 오시지 않고 잘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기를 쓰진 않았는데 다행히도 정말 재밌었던 게 7시 반 한 40분까지 이렇게 해서 띄엄띄엄 한두 분씩 오시고 이제 좀 이렇게 뜸해지더라고요.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시겠거니 했죠. 하고 저는 이제 8시가 다 돼가서 한 8시 7시 50 한 8분 그쯤에 이제 그 문 앞에 딱 서 있었죠. 서 있고 시계를 이제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용하네, 이제 안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의 응급의학과 응급실에 거기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 좀 여유 있네요.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와, 정말 재밌었던 게 8시 딱 문 닫기 한 24초 정도 남기고 유리문이었거든요. 유리문 전에 이제 닫으려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저기 바깥쪽 끝에서 여자분 한 분이 정말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 마치 그 100m 달리기 시험을 볼 때처럼 정말 이를 다물고 그냥 막 뛰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지금 어디 가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 투표장 안으로 뛰어올 것이다. 누가 봐도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야. 8시 전에 반드시 하겠어, 반드시 하고 뛰어오는. 그 순간 진짜 너무 웃겼고, 와, 이런 분이 있구나. 문 닫기 전에 뛰어오는 분이 있구나. 그래서 안에 그 관리자분께서 안돼! 이러면서 딱 마무리하고 이제 8시 딱 종료 마무리 닫고 이제 투표함을 바로 딱 그 차에 실어서 이제 개표소로 이제 딱 가려고 이제 빨리 이렇게 하시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분은 좀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확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싹 들어오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보고 있는 시야 말고 그 코너 쪽에, 바깥쪽 코너 쪽에 안 보이는 쪽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24초 정도 남겨놓고 세이브를 싹 들어오는 그 뒤따라서 남자분 한 분 더 와다다다닥 뛰어서 팍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마지막 문을 닫고 팍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급하게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서 투표를 하셨죠. 하고 저는 정각 8시에 돼서 문을 딱 닫았죠. 닫고 근데 한 7시 반이었나? 하여튼 일찍부터 경찰분이 2분 와 계셨어요. 경찰분,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깥쪽에 대기하고 계셨고, 그 투표함을 실어야 될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승합차. 이제 요즘은 뭐라고 표현하죠? 옛날 말로는 이제 봉고차. 그 밴이죠, 밴이 이렇게 와가지고 카카오 밴이었는데, 그 카카오 택시 그 밴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와 있었어요. 그 운전사분도 딱 와 계셨고 계약을 맺나 봐요. 맺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투표함을 싣고 경찰분들도 같이 탑승을 하시고 이제 개표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아무튼 바깥에는 그 경찰분이 계셨고 24초 남겨놓고 이제 2분이 와다다다다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8시 확인하고 문을 딱 닫았죠. 딱 잠그고. 근데 그 이후로 안 오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막 뛰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이런 분 없으셨고 2분이 딱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투표를 하고 저는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그분들이 마무리하고 투표하고 나가시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하고 투표하면 이제 차에 싣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 조금 딱 있으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랑 남자분 두 분이 투표를 하고 나오시는데 투표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드리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까지도 두 분이 그 호흡이 진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자분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 막 혼잣말 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진짜 내가 알아서 혼잣말을 막 하면서 이제 투표 끝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서서는 이제 투표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굳이 뭐 인사는 안 드리죠. 알아서 하고 나가시는데 물론 뭐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계셨던 분은 계셨는데 그 저는 그냥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인사를 했는데 그 두 분은 이제 헉거리면서 나가려고 하실 때 제가 문을 잡아서 열어드리면서 저도 웃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두 분이 웃으시면서 헉헉거리면서 수고하세요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좀 웃겼고 진풍경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마치 저희 수능 때 항상 그 뉴스나 영상 나오잖아요. 수능 때 지각하셔가지고 경찰차나 경찰 오토바이 타고 도착하셔서 막 교문 안으로 막 문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간 학생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야, 이 몇 초를 남겨 이렇게 뛰어오시는 분이 있구나. 항상 어딜 가든 있다. 이런 분들은 있다. 그런 재밌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랬고 그리고 또 같이 저랑 이제 일하는 분이랑 뭐 그런 장난스럽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인명부를 보면 제가 받은 인명부는 연도별로 있어. 출생 연도별로. 그래서 제일 위 상단에 1920년생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부터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일 위에 분이 105세셨나? 20년생? 예, 105세, 106세 일쯤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제가 못 뵀고 1925년생? 1926년생인가 5년생인 할머니 분은 뵀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앉아있는 저희 투표 사무원 이제 분끼리 저도 다 처음 보는 분들이죠. 그날 얘기를 하다가 이분들 만나뵐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99세?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26년생, 25년생이셨으니까 예,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오셔서 따님분이 휠체어를 끌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것도 뭔가 모르게 이렇게 뭉클했어요. 물론 뭐 몇 번을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정당을 지지하냐 어떤 후보를 지지하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러 이렇게 거동이 힘드셔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밀어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이 나이신데도 그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모르는 감동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근무했던 분이랑 또 얘기했던 게 이번에는 2007년생 분들이 제일 어린 나이시더라고요. 그 생일이 딱 이번에 지나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고3 분들이시죠. 07년생을 볼 수 있을까? 이랬는데 저는 07년생을 못 봤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했었어가지고 제가 쭉 앉아있진 않았는데 저는 05년생 분을 제일 어린 나이 때 분으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그 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건 또 재미난 또 포인트였던 게 다들 주민등록증을 만든 지 좀 오래됐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는 중간에 한번 분실해서 사진이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보통 이제 20살 되면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의 지금의 그 나이대 연배보다 훨씬 젊었을 때 사진들이 그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에. 그래서 물론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바쁘게 확인을 하고 번호를 써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들 사진을 자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자세하게 보진 못해도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분이랑 이 사진에 보이는 거랑 그 뭔가 이렇게 짧게만 봐도 이게 젊었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그런 갭 차이라고 해야 되나, 세월의 흐름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뭔가 모를 좀 그런 감정이 드는 그런 순간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처음 만난 그 같이 투표 사무원 일하게 됐던 분이랑 이것저것 또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았고, 뭔가 저희 회사 분들은 뭐 어느 회사 다니세요? 뭐 이런 것도 여쭤봤다는데 좀 너무 개인적인 정보를 여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렇게 여쭤보지 못했고, 그냥 같이 일했던 분이 투표 사무원으로 이번에 세 번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그분은 지선, 총선, 이번 대선까지 세 번째였는데 확실히 이번 대선 때가 사람이 엄청 많고 지선, 총선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도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이번만큼 엄청 힘들거나 바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사람이 없고 하면 그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세 번이나 경험하신 분의 말씀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 때는, 이번 했을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요. 정말 정신없이 갔어요. 그래서 4시 일어나서 5시 도착해서 저녁 8시 반까지 했는데 한 15시간을 했죠. 그죠? 15시간 반.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꽤 후딱 지나갔습니다. 빨리 지나갔고, 물론 엄청 피곤하고 힘들긴 했지만,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까지 하고 집에 돌아왔고요. 그날 이제 8시 땡 하고 개표 방송, 출구조사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는 어떤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축배를 좀 들고 싶어서 그날 저녁은 이제 미리 사다 놓은 와인에다가 중국 요리 깐풍기를 시켜 먹고 싶다. 며칠 전부터 이제 메뉴를 고심을 했죠. 그래서 깐풍기와 와인을 마셔야겠다. 근데 이제 보통 중국집이 한 8시 반 되면 닫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집에 갈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중국집 문 닫기 전에 8시 50분인가 닫더라고요. 제가 이제 먹던 그 집은. 그래서 미리 이제 배달 어플로 주문을, 이제 배달 주문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버스 타고 집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씻고 이제 시원한 선풍기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이제 맛있게 깐풍기랑 시원한 이제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서 개표 방송을 보고, 그리고 뭐 원래라면 제가 투표 사무원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TV를 보면서, 요즘 또 개표 방송 뉴스나 이런 데서 되게 재밌게 해주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재밌는 패널들도 막 유명하신 분들도 나와서 얘기도 막 하고 그런 걸 듣는 재미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밤늦게까지 보다가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잠을 청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투표 사무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또 술까지 먹으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유력이고 뭐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불 끈 채로 잤습니다. 자가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어플을 확인했고, TV를 켜니까 이미 그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서 그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그 이제 그 이재명 후보자의 이제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으시죠? 이렇게 하면서 다들 이의가 없으니까 이제
의사봉으로 땅땅땅 3번 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땅땅 치는 걸 이제 아침에 이렇게 눈 떠가지고 출근 전에 TV 뉴스를 틀었는데 바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라이브로. 그래서 저는 이제 당선 유력을 보고 잔 게 아니라 아침에 그냥 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켰는데 거기서 바로 노태학 위원장이 땅땅땅 쳐주더라. 그래서 당선이 됐구나. 그걸 이제 라이브로 보게 됐죠. 아무튼 뭐 실감이 나지 않았고, 뭐 제가 12월 3일 이후로 중간에 방송을 팟캐를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관련된 언급을 좀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아주 긴 6개월의 시간이었죠. 정말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불안감에 휩싸여서 뉴스를 확인하고,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구속됐던 사람이 갑자기 풀려나오질 않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충격도 많이 받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모두 같이 보내왔는데 그렇게 당선이 되니까 좀 실감이 안 났고,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또 그날 당선 6월 4일 날 다음날 이상하게 하늘이 되게 화창하고 바람도 시원하고, 아무튼 되게 기분이 이상한 하루였어요. 좋기도 하고, 뭔가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스트레스와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뭔가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좀 뭐라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좀 아주 다양한 좀 기분이 들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 지금은 이제 6월 9일 녹음을 하는 중인데, 이제 아직 일주일이 안 됐죠. 이제 6일째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된 지 6일째인데, 정말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뉴스를 기다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경제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주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을 착착착 빠른 시간에 이게 해나가고 뭔가를 정리하고 그걸 뉴스로 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이게 정말 나라가 돌아간다는 의미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 3년 동안 저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안 좋은 걸 3년 동안 보았다. 그래서 기준도 너무 내려갔고, 심지어 우리의 수준마저 굉장히 내려가게 됐다. 정부와 이런 거에 대한, 원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가 너무 낮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는 이것이 정말 어이가 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정부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주고 정권을 주는 건데, 국민이 권력을 부여하는 건데, 이런 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고 있다니, 참 이 3년 동안 우리 국민의 어떤 이 수준도 덩달아 이제 영향을 받아 낮아지게 됐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속아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이제 금세 또 회복이 되겠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특별사무원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이 한 표 한 표가 소중한지도 깨닫게 됐고, 이 민주주의라는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시스템, 이 체제 아래서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재로서 조금이나마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게 되게 너무 좋았고,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시스템에 대한 소중함 같은 것도 덩달아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시라. 몸은 좀 고될지 몰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연장선이지만 왜 어떤 분들은 이 지역사회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정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든지 지역사회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다양한 사회활동 단체에 가입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구, 시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사회 안의 구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존재한다는 어떤 그런 경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탁 체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구나. 저는 이 투표 선거의 과정에 참여한 이 경험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또 잊지 않고 제 방송을 또 업데이트가 됐다고 찾아와서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재미난 이벤트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언제 찾아오겠다, 얼마에 한 번씩 찾아오겠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너무 거짓 같고 너무 기대감만 심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스러운 마음이라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약속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생기면 언제든 찾아와서 얘기 남기겠습니다. 종종 찾아와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적어도 유튜브랑 유튜브 기준으로는 구독자분들이 빠지질 않아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25분 계셨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분이 넣으셨더라고요. 방송을 안 올린 지 한참 됐는데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하고 다른 이제 뭐 팟캐스트 애플 팟캐스트나 뭐 스포티파이 로 통해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이놈의 이제 이상기후 때문인지 여름인데도 습도가 낮아서 그래도 그늘가면 선선하고 또 바람도 꽤가 아니라 바람이 좀 심하게 많이 부는 날들도 많았어서 그렇게 무더위가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제 슬 장마철로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습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낮에도 아주 덥습니다. 더워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 시작되니까 여러분 최대한 좀 너무 덥거나 더운 곳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최대한 좀 시원시원하게 너무 극한의 어떤 온도가 있는 그런 공간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고 그런 공간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좀 빨리 이제 몸이 닳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좀 시원함을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좀 아이템들도 좀 챙기시고 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몸 관리 하시면서 이번 여름 한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